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9일 4.19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난 지 4일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사전투표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일부 유튜브 쪽에서 이런 설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피해자여야 할 이 미래통합당은 침묵하고 있고, 이준석 최고위원은 내가 바로 본투표에서는, 당일날 있었던 본투표에서는 이기고 있다가 사전투표가 개표되면서 진 사람인데, 사전투표 없었다,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다,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다, 두 번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 하는 간곡한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너무나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므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해명할 필요가 없고 상식적으로 사실에 기초해서 판단하면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이거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도 그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발 말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말은 사람을 분열시킵니다. 진실은 사람들을 통합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파는 분열되고 좌파의 경멸을 받습니다. 얼마나 지금 종북 좌파 세력이 사전투표 조작설이 퍼지는 걸 보고, 더구나 유튜브 쪽에서, 일부 유튜브입니다, 이걸 퍼뜨리는 걸 보고 우파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니까 2022년에도 자신 있다고 생각하면 그 기분이 좋습니까? 경멸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저거로부터는 항상 두려움과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이준석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틀 전에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반성하고 혁신을 결의해야 할 시점에 의혹론을 퍼뜨리면 안 된다. 계속 물고 늘어지면은 예전에 김어준 씨가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내가 바로 본투표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본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져서 낙선한 후보다 라면서 이렇게 호소하듯이 글을 올렸습니다. 후보는 일반인이 보는 개표 방송보다 더 정확하게 개표 상황을 챙기고 자료를 수집하고, 혹시라도 미분류된 표나 잘못 분류된 표가 없는지 개표 참관인을 통해 살핀다. 숫자를 회귀 분석 수준으로 끼워 맞춰 가지고 이건 통계적으로 봤더니 조작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동네별로 수십 명의 개표 참관인과 선관위 전체가 결탁했다고 보지 않는 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표 사전 조작이 있었으면 이준석 씨가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최고위원은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 세 번째 출마했습니다. 득표율은 44.3%, 53.1%를 얻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작설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런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경합선거구로 꼽은 곳 중에서 통합당 후보가 근소하게 앞선 11곳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에 졌습니다. 그것도 사전투표함이 이제 개표로 들어가면서 진 경우죠. 그러니까 의심을 하게 된 그 심리적 배경은 이해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아니죠. 이준석 최고위원은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갤럽 조사를 보면은,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은 가정주부와 무직자가 미래통합당의 최대 지지층이다.
집에서 가까운 투표소에서 본투표를 할 확률이 높은 유권자들이 미래통합당 지지자이고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화이트칼라층은 출퇴근을 하니까 사전투표를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다. 사전투표 부정설은 대선투표를 놓고 K값이니 뭐니 하면서 김어준 씨가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과거 김어준 씨는 18대 대선에서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더 플랜을 19대 대선 전에 제작하여 자동개표의 경우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있기에 완전 수개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를 닮기 싫으면은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하지 말라는 이준석 씨의 충고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준석 씨가 제일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사전투표로 진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사전투표 개봉되고 그 다음에 개표가 될 때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들여다 봤겠습니까? 이 사람처럼 많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네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전투표장에 CCTV가 없어 부정투표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도 이준석 씨는 관내 사전선거 투표함에 CCTV가 있다. 관외랑 관내랑 일관되게 보수가 적고 이 의혹을 규명하고 싶으면 관내 CCTV 보면 된다. 시민단체가 우체국 내부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우체국이 문을 열어주면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지고 나서 음모론까지 당이 뒤집어쓰면 얼마나 비참한가. 저는 사전투표 조작설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냥 유튜브 농간에 계속 놀아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준석 씨의 이 충고를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설득력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으면 이 사람부터 앞장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통합당도 이미 이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전투표가 있기 전에 미리 면밀하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조작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기사가 이미 있습니다. 4월 12일자 한국경제신문인데요. 이렇게 아주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일일이 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통합당이 대신 설명하는 꼴입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겁니다. 통합당도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로 연결된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드러냈지만은 실제 조작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이진복 통합당 선거대책본부장은 지난 9일 유튜브 방송 사전투표의 오해와 진실에서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정선거를 우려해서 황교안 대표도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선관위랑 많은 토론도 해서 우려가 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러나 부정선거 감시팀을 가동해서 사전투표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랜덤으로 검사를 했는데 여러분이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만약 부정선거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서 현재 진행될 곳의 사전투표 장소에서 전부 다 가서 검사를 하라. 그래서 다 다녀오고 해서 결론은 우려사항이 많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사람이 종로구에 가서 사전투표를 했을 경우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투표지가 동래구로 옮겨지는 과정을 설명했는데 당일 투표 결과물은 당일 우편 행랑에 담아서 해당 선관위에 모두 우편물로 보낸다. 투표를 해서 속에 넣는 과정을 보면 봉투에다가 투표 용지를 넣고 봉한다. 바코드가 있는데 훼손되면 무효 처리가 된다. 투표함에 넣으면은 선관위에 당 투표 참관인들이 있다. 그것을 숫자를 다 파악을 해서 수작업으로 나눠서 종로구에 있는 사람이 찍은 것은 종로구 투표장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우편 배달부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다. 이렇게 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진복 씨가. 이게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혹자는 우체국으로 우편 배달부가 가는 과정에서 바꿔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자유당 때처럼 부정투표를 하는 이상한 그런 일은 없겠다. 우편 배달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 박봉에도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한다. 우편 배달부까지 의심할 것은 아니다. 그런 분들에게 신뢰를 갖고 있어서 과정을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우편 배달부가 할 짓이 없어가지고 목숨 걸고 바꿔치기 하겠습니까? 그러다고 전국적으로 이게 되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해야 됩니까? 통합당 이진복 씨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그걸 해당 선관위에 보냈는데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점검을 해봤다. 사전투표 내용물이 오게 되면 밀폐된 공간에 넣는다. 투표함에다 놓고 열선으로 사람이 접근하면 울리게 돼 있고 CCTV도 설치되어 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4시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투표용지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통합당의 선거 담당자, 또 선거를 직접 치러가지고 사전투표로 진 사람의 이 이야기, 이 이상 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이상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발 우파가 좌파 앞에서 모욕당하고 우스갯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987년에 개표 컴퓨터 부정설을 주장한 당시에 김대중 세력을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컴퓨터의 작동 원리도 모른다고. 그런데 그 비판을 일부 의혹 제기자들 때문에 이 자유우파, 더구나 과학과 사실과 법을 신조로 하는 우파 전체가 욕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글을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